보장하라 보장하라. 제작진은 간식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사드렸는데 뭘 이렇게 보장하라고 하십니까? 한바 하나 누구 코에 붙이나 보장하라. 더 많이 달라 보장하라. 알겠습니다. 차려 시작하시죠. 아 그래요?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아니 여러분, 아니 오해하실까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전 촬영 전에 이거 간식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살면서 말이죠.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 학교에서는요. 청년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꼭 찾아야 하는 이 노동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볼까 합니다. 서울 노동권익센터의 이주용 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도 힘들지만 취직해서 아니 이 자기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이 확실히 그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뢰인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의뢰인들은 역시 아시죠? 아이돌 경제학교 때문에 아이돌이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떤 아이돌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BTS? 오세요.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 자, 오늘의 의뢰인은 6인조 걸그룹이죠. 픽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윈마윙스. 안녕하세요. 픽시의 밝게 빛나는 달 엘라, 사랑둥이 수아입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 이주영 노무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BTS는 없던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픽시 사랑 1일. 네, 1일. 네, 1일째입니다. 우리 레미너 보이. 네. 맞아요. 픽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다 20대 초반이시니까. 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면서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노동자로서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권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네네네네. 이제 노동자의 개별 보호랑 이제 노사 관계를 규율하는 이제 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에게 이 노사 관계 안에서 개입하면서 이제 제대로 근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었고요. 네. 헌법으로 기본권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니까 당연히 요구를 해도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노동권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이 뭐냐면 이제 노동자가 그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얼마 받는지는 사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근로시간, 휴게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휴일, 휴가, 그다음에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 취업할 장소와 본인이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그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고용주 입맛대로 이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 미달된 부분만 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네. 이거 그러니까 몰랐네. 맞아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이 콧구멍만한 가게 무슨 계약서? 아유 참. 왜 이래요? 그냥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요. 괜찮아요. 나 믿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서를 쓰기 싫다. 법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는 근로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고용주가 또 피해보는 상황도 역시 그 계약서 기준으로 또 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근로자 위주로만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쪽 다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는 존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아는 언니가 그 수능을 끝나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40%만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3시간 일을 했는데도 돈을 막 많이 못 받고 그만큼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못 받았대요. 이럴 때는 이제 최저임금법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인 분들은 이제 수습기간 중에는 무조건 100% 다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면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표준직업분류, 그러니까 통계청에 있는 그 분류상 대분류 9회에 속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소, 그다음에 가사,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분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최저임금 90%까지는 지급이 돼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40%는 일단은 신고를 하셔야죠.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이 근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지? 이게 궁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경찰서는 아니고요. 경찰서는 절대. 네, 고용노동청에 고객지원실에 직접 가셔가지고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이제 민원창에 본인이 직접 진정서나 고소장을 써서 제출할 수 있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 장사가 지금 코로나다 뭐다 안 된단 말이에요. 손님이 안 들어오잖아.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럴 경우 미루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일단 임금 체불이고요. 급여를 받아야 될 그 날짜에 하루라도 초과되면 그것도 임금 체불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다 정산을 해줘야 돼요. 사업주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때도 임금 체불로 볼 수 있어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제 체불 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업주가 난 형사처벌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뭐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어떤 수당이 있는지 잘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수당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주휴수당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주 이제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에 이제 원래 나오기로 출근하기로 했던 날을 다 개근을 했다 하면 그 주에는 하루치 이제 유급 휴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주휴수당은 이제 월급제 근로자보다는 단시간 근로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문제가 더 발생하거든요. 해불임금은 이제 임금채권 소멸시효라고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또 조금 더 길게 할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할 경우, 요때도 이 수당이 좀 들어가줘야지, 좀 이 약 좀 넣어줘야지 지금 기운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5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했을 때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제 연장 근무 수당은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 이제 연장 근무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연장 근무 수당 이렇게 계산을 해요. 본인 초과 근무한 시간 곱하기 본인의 이제 시급 곱하기 150%. 그러니까 여기서 왜 150%냐면 왜요? 본인이 원래 근무를 했고 100% 지급돼야 되고 그다음에 5인 이상이니까 50% 가산이 돼야 되고 하니까 15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우리 수아 씨의 그야말로 재롱잔치 개인, 그야말로 이게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됩니다.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라마를 보셨어야 되네. 저 주석경. 봤어요. 됐네. 농담하지 마세요. 부탁도 있는데. 그냥 출전하게 해주세요. 이 사장님한테 그런 거 난 있잖아요. 오, 입술 봐, 입술 봐. 와. 놀라셨어요? 안 끝났어. 고개를 휘는. 와. 수아 씨 연기 쪽으로 가셔도 되겠다. 저는 네. 저는 그러면 그 ARS 음성 있잖아요. 이분들 아주 새로운 거 많이 해서 기분 좋네. 네, 그런 이제 그 목소리로 이제 오늘 저희가 수업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담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전화기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네네. 전화기로 들으세요. 예. 근로,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 번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 짧고 임팩트 있게. 좀 비슷했어요? 아, 정말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다쳤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이제 질병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있는 게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치료비랑 이제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했을 때는 이제 휴업급여라는 제도로 이제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소규모 사업장이었는데 이제 다 외근을 나가고 여직원분이랑 이제 회사 사장님만 둘이 근무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여직원을 계속 이제 신체적 터치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아이고. 아니면 이제 뭘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뭐 손을 이렇게 덥석 잡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은 회사 사장님이 가해자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화 원칙에 따라서 좀 일기를 쓰시듯이 기록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부당 해고할 경우 이럴 때는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이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받으실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배우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밖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식의 아이돌 경제학교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경제 배움 2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부탁드려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